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32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만끽하고 계시죠? 그러시면 지금부터 최은영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 그 네 번째 이야기 모래로 지은 집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세 명의 친구가 그 우정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나우누리, 뭐 천리안, 또 프리첼, 뭐 싸이월드, 뭐 이런 그 옛날 2000년대 초반에 커뮤니티 그 사이트죠. 여러분 혹시 그 시대에 그거를 했다면 이 소설책이 좀 더 반가울 수 있습니다. 이 그 모래로 지은 집은 바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PC 통신을 통해서 서로 호감을 갖고 메시지를 나누고 서로 의사소통하던 친구들입니다. 줄거리로 이제 넘어가면 이 세 사람은 닉네임이 공무, 또 모래, 그리고 주인공 나는 나비입니다. 닉네임에서 보면 우리는 쉽게 이 소설의 그 내용을 닉네임에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 나비 날아가죠. 또 공무 뜻이 뭔가요? 허공 속의 안개. 허공 속의 안개는 어때요? 흩어지기 마련이죠. 모래는 어떻습니까? 모래로 아무리 쌓아 올려도 바람이 한번 휙 불면 그 모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이렇듯 닉네임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관계 그거를 유추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닉네임 세 개를 작가가 이렇게 예시로 해준 이유가 바로 이 소설 속에 담긴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줄거리로 들어가 보면 주인공 나비와 모래 그 다음에 공무가 3년 내내 고등학교 동안에 그 PC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다가 대학생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학생 된 여름에 공무가 공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는 건 어때요? 정모 한번 갖는 거 어때요? 하고 공지를 올리면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저의 인상착의는 이렇습니다. 라고 올립니다. 몇 시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요. 거기에는 그 사이트에는 아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나의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난 그런 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그래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우정을 쌓아왔는데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날이 되어서 주인공 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 가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그 인상착의 한 명 학생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도 최소한 뭐 여러 명이 모여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다고. 공무가 얼마나 아무도 안 오면 허탈해 할까.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는 반갑죠. 아무도 안 오다가 오니까. 그래서 둘이 난 공무야, 난 나비야, 뭐 이제 통성명을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더 이상 안 올 거야 하면서 이제 장소를 옮기려고 해요. 그때 빗속을 뚫고 한 명이 오는데 그게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는 아주 부잣집 딸이에요. 부모님이 의사시고 뭐 상위 1%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는 외로움, 뭐 마음의 상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서로 소통을 했고 또 이 정모에도 올까 말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자기의 그런 상처를 그동안 그렇게 연대했던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위로받고자 사귀고자 이제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셋이 모이잖아요. 이제 셋이 의견이 맞아서 우리 그러면 자주 얼굴 보자 하고 이제 만나요. 그런데 모래가 그 공무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내가 봤을 때도 공무도 모래에게 마음이 있어 보여요.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주인공 나도 공무에게 호감이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너무나 서로가 마음에 있어 하니까 뭐 선뜻 그 자리에 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모래가 공무에게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나 너도 좋으니까 너 나랑 사귈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공무도 마음에 있어 하니까 받아들일 법한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동안 착각했나? 혼란이 오겠죠. 아, 그렇다면 공무는 나비를 좋아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주인공인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공무는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요. 그렇지만 주인공은 눈에 보이고 그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공무가 입대를 하게 돼요. 입대를 하게 되는데 모래는 그 공무가 자기의 그거를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 입대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배웅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핑계 삼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인공 나가 동행을 해주죠. 그 전에 이제 가기 전에 공무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게 취미였는데 그 디지털 카메라를 너네 둘 중에 하나 맡아줄래? 이렇게 해서 모래가 맡아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입대를 하고 다시 훈련을 받고 이제 배치를 받는데 공무는 경찰서로 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모래가 주인공 나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주면서 이 카메라를 너가 맡아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큰 회사 다니고 나에게 너무 잘해줘. 나를 너무 잘 챙겨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나는 어떻겠어요. 한편으로 거기에는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속으로는 잘됐다. 모래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다니 이제 공무는 내 차지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인공 나는 그 디지털 카메라를 한 컷 한 컷 봅니다. 공무가 찍어놓은 사진은 앞쪽에 있고 뒤쪽에 모래가 이제 이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가 찍었던 사진들을 흉내내서 찍은 사진도 있고 또 공무가 경찰서 앞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서 찍어 놓은 사진도 있고 또 공무가 경찰서 옥상에 혼자 서 있는 모습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주인공 나는 가슴이 또 철컹했겠죠. 얘가 남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공무로부터의 그 허전함을 치우기 위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모래는 공무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공무가 제대를 해요. 제대를 하고 이제 이들 사이에서 닉네임이 아닌 본명을 부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었냐면 사실 공무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직업 군인이고 공무의 아버지에게는 그 자랑할 만한 아들이 큰아들 공무의 형입니다. 그런데 공무의 형은 아버지의 그렇게 기대감 속에서 자랑거리인데 사법고시에 떨어져요.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 화풀이 대상으로 공무를 팹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뛰쳐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병원, 그 모래 아버지가, 모래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수술을 받고 뭐 중환자실에 있고 이러죠. 그때 공무가 병원 그 병실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래가. 그리고 그때 이제 본명을 부릅니다. 현우야 하고요. 그리고 다가가서 괜찮아 그러면서 등을 다독여줘요. 이렇게 이제 본명을 부르고, 또 하나는 그 주인공 나하고 공무하고 그 모래하고 셋이서 만나서 술을 한잔 하는데, 그날따라 모래가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뭐 남자친구랑은 잘 되고 있어 어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부를. 그러니까 잘 되고 있어, 여전히 뭐 잘해줘,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이면에는 공모에 대한 그런 연민 이런 게 보여집니다. 주인공 눈에는. 그런데 그렇게 술을 먹고 모래가 이제 잠이 들어요. 술에 취해서 잠이 드는데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모래에 전화가 울리는데 보니까 남자친구예요. 전화가 안 받으니까 끊겼다가 또 울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공 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은하 친구 선미입니다. 지금 은하가 화장실에 가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전화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제 본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럼 화장실 다녀오면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빨리 집에 들여보내라, 뭐 그런 식으로 건조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모래를 흔들어 깨워서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해요. 다행히 모래는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걸어갑니다. 모래 아파트에 가는데 현관 입구에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모래를 보는 순간, 잘못했으면 뭐 잘못했다고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죠, 모래를. 그 모습을 보니까 주인공 나는 속에서 뭔가 욱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하야 빨리 집에 들어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남은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개의치 말라,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나는 살짝 겁이 났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은하야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하는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현관을 들어가고, 그 남자친구는 이들에게 다가와서 뭐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만남이 뜸해집니다. 그러다가 주인공 나가 이제 대학교 그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려고 그 지방으로 학원에 취직을 해요, 아르바이트로. 그런데 그때 거기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거기에 그 모래가 찾아옵니다. 모래가 찾아오는데 그때 이제 그 주인공이 좀 잘해서 보냈으면 좋았을 건데 모래를 조금 차갑게 대하고 그렇게 보내요. 그렇게 보내는데 본의 아니게 모래에게는 어땠겠어요? 모래는 또 나름대로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그 먼 데까지 찾아갔는데 친구인 나비가 그렇게 자기를 대했을 때 아무래도 많이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그 무정하고 약간 방어적인 태도, 거기에서 모래가 상처를 받는 그 장면으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요. 여기서 작가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이 누군가를 배반하고 또 그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순간들을 나는 끝까지 기억을 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자기의 의도하고 다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 있나요? 그렇다면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나요? 이 최은영 작가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그 추억, 물론 그런 추억도 기억에 남겠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이런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그런 게 더 기억에 남아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모래로 지은 집이잖아요. 모래로 지은 집. 이 제목에서 그 상징을 하고 있듯이 모래는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만큼 서로 불완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견고하고 튼튼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관계라면 좋겠지만 모두가 불완전한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기서 이제 바람을 생각해 볼까요? 바람. 그 물리적인 바람으로 인해서 그 모래로 쌓은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우리 관계도 어떤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정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잖아요. 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며 살아가요. 이것은 삶은 완벽하고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관계를 그러니까 계속 쌓아 올리고 또 허물어질지라도 또 쌓아 올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은영 소설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4편째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특징이 보통은 이제 공감, 기억, 또 그 관계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삼는데 이 그 모래로 지은 집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그럴지라도 그 상대의 말을 좀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공감해줄 때 그 관계는 불완전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5번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